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사실 이 리포트를 많이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업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회사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화장품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발하게 된 게 내수 기업이었는데 그 수출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드 때문에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한 게 비중국이죠. 미국하고 일본.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비중이 꽤 되는데, 미국 때문에 이제 밸류를 높게 받는 건데, 미국 실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ODM은 좋다 막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미국 실적은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이 뭐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분율이 39%지만 영업이익에는 사실 다 반영이 되죠. 이게 순이익상에서 이제 반영될 때 지분율만큼 반영되는 건데, 그래서 잉글우드랩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스메카 별도 실적은 좋아요. 본업이죠. 굉장히 견조한데 잉글우드랩이 2분기와 3분기에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다. 이제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거죠. 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몇 달 전까지는. 잉글리 우드랩이 자회사인 것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10%나 올랐는데도 45% 하락. 이게 이제 고점이 작년도 아니고 올해 고점이잖아요. 불과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잉글우드랩은 2분기부터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고점이 또 좀 더 일찍 왔죠. 그래서 오늘 얘도 한 10% 올랐는데 그래도 73%나 하락을 했다. 성장주가 보통 7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반등이 강하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VT가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했고 그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 10조가 넘는 거죠. 그 사상 최고다. 한 달 빼고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1년 92억 달러가 최고였는데 경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낙폭과대 반등도 있고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그런 게 있죠. 막 뭐가 가다가 또 화장품이 꺾이면 뭐 엔터가 가다가 뭐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가 됐다가 이제 오늘은 그 차례가 왔던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나면서 그래서 잉글우드 랩도 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고 ODM, OEM 업체예요, 역시. 그래서 뉴저지 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뉴저지의 잉글우드랩 본사와 이게 이제 토토와 공장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인천의 잉글우드랩 코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인천 공장. 그래서 본사는 프레스티지 제품, 이제 고가 라인인 것 같고 처방이 필요한 약국의 처방이 필요한 선케어일 것 같아요. OTC 제품. 그리고 잉글우드랩 코리아는 미국의 인디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이 260억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려면
분기 매출이 300억 중반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잉글우드랩 실적만 따로 이제 잉글우드랩 실적을 이렇게 보면 1Q는 뭐 그럭저럭 나왔습니다. 매출이 14%, 영업이익 증가율은 19.2%. 이게 증가율이에요. 근데 2분기부터 어닝 쇼크가 시작이 됐죠.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6.7% 감소를 했고, 근데 영업이익이 31%나 폭락을 했고, 3Q는 더 커졌어요. 매출이 24%나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5%나 감소를 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6.5%, 영업이익은 28%, 영업마진은 10.7%.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매출이 빠졌다는 거죠. 뭐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빠져도 문제지만 매출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는 그 2분기에도 3분기 매출 이연이 된다. 근데 3분기에서 4분기 또 매출 이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주 고객사의 용기 소싱 변경으로 인한 수출 지연 때문이다. 기존의 턴키 방식으로 용기와 내용물을 함께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용기만 자체 소싱으로 변경했다. 넌 터키 방식. 넌 터키는 이제 뭐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선적 지연으로 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3분기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되었다.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죠. 그 4분기에 이제 회사 측 말대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분기별로 실적 부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2D로 매출이 일단 빠졌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의문이 들어서 주가가 70% 넘게 폭락을 한 거다. 그게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우드랩이 4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의 바닥이 없이 계속 빠졌고 오늘 이제 물론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죠. 그래서 2Q부터 매출 역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미국 법인이 잉글우드랩 미국과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토토와와 인천 공장. 근데 이제 미국이 매출은 더 커요.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은 338, 284, 261, 260 이건 이제 예상치고 코리아는 189, 179 이제 더 훨씬 작죠. 근데 1Q부터 보면 1Q는 매출액 성장률이 일단 미국부터 보면 미국은 그럭저럭 이제 성장을 했죠. 매출액이 14%, 6%, 5%, 10%. 근데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1분기는 21%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 21% 폭락, 47% 폭락, 3분기에 심각하죠. 4분기 예상치도 26% 폭락해서 올해 전체로 23% 매출이 감소가 성장률이 이렇게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컸다. 그 연간 실적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니까 굉장했죠. 그리고 최근 10년을 봤을 때 2022년만 역성장을 했다. 390억에서 계속 늘었죠. 그래서 17년에 조금 늘었다가 다시 18년에 크게 성장을 했고 코로나 때도 이제 영업이익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21년에 팍 성장을 했고 22년도는 이제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23년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별도 실적을 보면 별도가 이제 본업인 거죠. 1Q는 매출액 증가율이 4.4%, 영업이익 증가율이 61%. 굉장히 좋죠. 근데 2Q는 더 좋아요. 매출액 증가율이 42%, 영업이익 증가율 127%. 3Q는 매출액 증가율이 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 컸다. 153%. 그래서 3분기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23.6%, 영업이익 증가율은 116%, 영업 마진은 13.7%로 매우 좋다. 그래서 22년에서 23년 이렇게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18%하고 197%였거든요. 영업이익률은 8.5%.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자회사 때문인 것 같고 잉글우드 랩 때문에 그 영업 마진이 8.5%에서 13.7%.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미국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 본업의 성장성은 이상이 없다. 숫자로 나오죠. 게다가 올해 영업 마진이 8.5%에서 13.7%면 5%가 넘으니까 굉장하죠.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5%나 개선됐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근데 이제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거죠.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회사 잉그렐 우드랩 실적이 개선되는 게 주가의 키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25년에 추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매출이 19%, 영업이익은 35%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그래서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13이고 내년 실적으로는 9.3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극도의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데 인골 우드랩이 실적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저는 뭐 오늘처럼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어렵지 않나 주가 오르기가. 그리고 저점이 오늘 반등은 크겠지만 아직도 확실히 잡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이런 형태로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한번 반등 주고 그러면 이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될 때는 큰 돈을 넣기도 어렵고 큰 돈을 넣으면 이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냥 용돈 버는 수준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관 대상으로 이제 Q&A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뭐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뭐 좋게 나왔고 직원 상여금 지급했는데도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이 62%, 미국이 31%.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실 트럼프 때문에 피해 보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좀 큰 것 같고 미국 법인이 31%니까 이제 이게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제품 유형별 매출 비중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선크림 순이고 뭐 다양한 인종에 맞춘 쿠션 제품 개발 중이고 그래서 넌 턴키 방식으로 하게 될 때는 고객사가 용기를 직접 제작하니까 매출 규모는 우리는 작아지지만 이익률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4분기 동향은 뭐 작년 3, 4분기와 비슷한 추세다.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11월 달에 그 Q&A를 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기사 난 거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온라인 지출이 1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서 이게 혹시 영향이 있을까 뭐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잉글우드 랩은 토토와 공장은 뭐 3분기 영업이익이 3억 원이고
그 4분기도 비슷한 수준이다. 분기 매출이 300억 이상 돼야지 의미 있는 한 자릿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제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중요한데 4분기 선적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를 저점으로 봤었는데 3분기까지 용기 공급 문제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원래 3분기에 예정되었던 일부 생산이나 출하가 4분기로 연기됐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토토와와 코리아 모두 수주 상황은 견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회사 측 주장은 용기 공급 문제지 어떤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우리가 수주는 견조하기 때문에 믿어야 될까요? 예, 뭐 믿어야죠. 회사 말대로 이제 실적이 4분기에 나오면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용기 공급 부족 상황은 뭐 이제 턴키에서 넌 턴키로 바뀌었고 그리고 매출 이연된 거는 일부 수출권은 고객사 직원이 직접 선적 처리했고 9월 인식 예정이었던 매출이 선적 지연으로 인해 10월 이후로 이연됐다. 선적 공간 부족은 미국, 중국 간의 물류 문제 때문이다. 티몰, 알리바바 등의 선적 우선권으로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미국 법인의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미국 법인의 경우 6.5% 25 매출이 6.5% 빠졌고 영업이익은 28.5%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중국 법인도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의 영향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매출의 33%, 중국 법인은 7.7%.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미국은 결국 잉글우드 랩이다. 중국 법인 역시 현지의 CFDA의 일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현지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됐다. 그리고 뭐 내수 경기 안 좋은 거는 지금 뭐 심각하게 안 좋죠. 그리고 일부 대형화된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둔화됐고 경쟁 심화의 시그널도 감지되고 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인디 브랜드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엄청난 주도주가 된 다음에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정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피크아웃 논리였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계속 엄청나게 이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시장 눈높이가 너무 커지고 시총이 1조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내년 실적 의구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높은 기저가 있다. 그게 성장주의 숙명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로 막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관세 우려. 그래서 화장품도 이제 뭐 관세 때리는 거 아니냐. 매도 구실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근본적인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인 잉글우드랩 실적이 턴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측의 코멘트가 이제 진짜라는 거를 4분기의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증시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가 25년에도 이제 주도주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다시 이제 100% 상승할 수 있겠냐. 만만치 않다는 거죠. 주도주가 다음에도 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23년에 엔터가 난리가 나서 막 뭐 유퀴즈에도 나왔었죠. 방시혁 의장하고 이제 박진영 씨가. 근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리포트는 계속 다음 분기에 좋아질 거다, 뭐 때문에 좋아질 거다, 막 굉장히 뭐 희망 고문을 많이 했지만 JYP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48% 하락한 상황이다. 최근에 JYP가 바닥 대비해서 한 40%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더 오른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인 거예요. 48% 아직도. 그래서 뭐 ODM은 좋다고 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여기서 추가를 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코스닥이 추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오늘 올랐지만 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차라리 선택할 것 같다. 코스닥 추가 급락 시나리오는 미국장이 지금 굉장히 고밸류기 때문에 폭락할 수 있는 거죠. 미국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급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밸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산다는 거는 바이오를 곧 산다는 거다. 바이오와 미용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지금 1등이고 리가켄 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다 코스닥의 상위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폭락했을 때 코스닥을 산다는 거는 바이오를 산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약간 딴 얘기로 했지만 수익률을 이제 크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코스닥이 추가 급락했을 때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이게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